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 복잡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사지 마세요. 여태까지 제 비디오를 보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인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도 굉장히 좋은 걸 갖다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신 분들은 이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 에스프레소를 잘 안 드세요. 에스프레소를 즐기지 않는 상태에서 커피 머신을 찾다 보니까 좀 뭔가 멋있는 기계를 찾게 되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되게 잘생겼잖아요. 예쁘게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다들 이제 카페에 가면 에스프레소 머신이 항상 있으니까 그게 스탠다드인 줄 아시고 고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스프레소를 직접 드시지 않는 분들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좋아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메리카노보다 얘네들이 훨씬 더 맛있는 거. 결국에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이유가 에스프레소가 맛이 없으니까 물 타서 연하게 드시려는 거잖아요. 그런 연한 커피들,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드립커피용, 핸드드립용 기구는 안 갖다 놨어요. 왜냐면은 일단 저한테 없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손이 좀 떨리는데, 막 술 마셔서 아니에요. 술 마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술 전혀 입에도 안 되는데, 손이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핸드드립을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처럼 손이 흔들리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서 불안하고 빨리 마시고 싶어하고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핸드드립을 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서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계의 이름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기계 아니죠. 기구의 이름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프렌치 프레스예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거는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거고요.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그리고 이거는 2컵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둘이 마시기에 딱 좋은데, 가끔씩 저 혼자 마실 때도 있으니까 커피를 많이 드시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큰 거가 있으면 좋겠죠. 이케아에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요. 더 이만한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골라서 사시면 되는데, 이케아에 여러 가지 커피 기구들이 있는데 다른 건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이거는 그냥 별로 어려울 게 없어서 잘못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추천을 드리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거 프렌치 프레스라는 거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대충 설명드릴게요. 대충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장단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에어로프레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연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에어로프레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사기인데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꾹 눌러서 주사기처럼 쭉 뽑아내는 거겠죠. 에어로프레스라는 기구, 이 기구가 세상에 나타나고 나서 정말 획기적인 바람이 불어서 이걸로 세계 챔피언십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커피숍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내리는 메뉴, 에어로프레스만 가지고 내리는 메뉴가 있을 정도. 그리고 각 사람마다의 레시피와 내리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져서 굉장히 획기적인, 저렴해요. 한국에서는 3만 얼마 하는데 그 정도 기구인데도 굉장히 훌륭한 커피를 내릴 수 있고요. 얘는 지프레소, 제가 이전 영상 때 리뷰를 하나 했었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제가 생각했었던 커피를 추출하는 그 과정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뒤집어 버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지프레소라는 뜻이 자이로프레스라는 뜻이에요. 자이로프레소라고 해서 그 모터가 돌면서 원심력으로 커피를 추출해내고요. 찬물로도 추출할 수가 있고 뜨거운 물로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8도가 되는 물부터 96도가 되는 물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분 만에 콜드브루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따뜻한 커피도 내릴 수 있는, 최대 용량이 250ml니까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한 컵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진하게 내리면 물을 타게 되니까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그 지프레소의 설명서를 보면 3, 4인분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진하게 내린 다음에 따뜻하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더 마실 수 있다. 아니면 뭐 콜드브루다 그러면 찬물을 더 부어서 연하게 해서 더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그냥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 컵, 네, 하나씩 제가 커피를 내리면서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런 거 치우고. 네, 이게 프렌치 프레스, 아까 설명드렸던 프렌치 프레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컨테이너 있고 뭐 누르게 생긴 거 하나 있고, 이거는 벗겨지기 때문에 따로따로 씻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맛있는 커피를 만드냐, 이걸 가지고 그거는 오늘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이거가 왜 어떻게 간단하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눈대중으로 다 커피를 만들 거예요. 커피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몇 퍼센트의 농도가 들어가고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은 간단하게 이 프렌치 프레스의 장단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지프레소에서 준 거,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프레소에서 준 스쿱인데, 이거 한번 퍼서 딱 깎으면 한 10g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2스쿱을 넣을 거예요. 그럼 20g의 커피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처음에 반 정도만 부으세요. 끝까지 부어도 돼요, 귀찮으면. 반 정도만 붓고요, 한번 저어줍니다. 그리고 1분을 기다립니다. 네, 1분이 지났죠? 한 번 더 젓고요. 안 저어도 돼요. 그냥 끝까지 다 부어도 됩니다. 처음부터 간을 더 붑니다. 저 대충 이 은색 선까지 맞추는데, 더 그것보다 아래로 내리셔도 되고 위로 올리셔도 되고. 그리고 뚜껑을 닫고요, 이러고 다시 1분을 기다립니다. 1분이 됐죠? 이제 한 번 더 저어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안에 보시면은 커피가 더 이상 막 출렁출렁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거든요. 이때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가 주둥이에 가게 해놓고 천천히 누릅니다. 세게 누르면 커피가 안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도니까 그러지 않도록 천천히 내립니다. 이렇게 누르는 작업이 뭐 압력을 준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커피와 그리고 커피 가루를 분리시켜 주는 정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빨리 내리게 되면 안에서 소용돌이가 치니까. 네, 이렇게 다 내리면요, 따르면 끝입니다. 끝까지 따르면은 바닥에 있는 가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쯤에서 멈춥니다. 커피 진하게 잘 나왔죠? 맛을 볼까요? 늘 맛있습니다. 커피는 물론 좀 더 신경 쓰면 더 맛있게 커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렌치 프레스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지금 뭐 중간에 물을 채워 놓고 뭐 섞었다가 다시 한번 채우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빈 때려 놓고 물 붓고 기다린 다음에 눌러도 괜찮습니다. 가장 간단한 커피 기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이거는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뭐 비내 굵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비내 굵기에 따라서 맛도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유저가 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라인드 레벨, 그리고 물의 온도, 그리고 추출 시간. 그리고 되게 간단하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다 맛있습니다. 맛있는 비늘 쓰면 당연히 맛있겠죠. 맛없는 비늘 쓰면 맛이 없어지겠죠. 모든 커피 내리는 기술이 똑같겠지만, 이거는 인퓨전 브로잉이라 그래요. 인퓨전 추출이라고 합니다. 인퓨전 추출 중에 하나예요. 네,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 에어로프레스. 에어로프레스도 인퓨전 추출이에요. 이멀전 추출이라고도 하죠. 되게 간단한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생긴 필터지는 같이 팔아요. 살 때 360개인가 주고 낀 다음에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껴지겠죠. 밑에 끼고 컵을 가져와서 이렇게 둔 상태에서 저는 먼저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부어놔요. 그러면은 필터도 소독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컵도 따뜻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물이 다 빠지면 물을 버리고 다시 얹어 놓고요. 아까처럼 커피 20g을 넣을게요. 뭐 눈대중이지만 2스쿱 을 넣고요. 지금 저는 굉장히
옅게 내릴 예정이니까 4까지 맞춘 다음에요, 얘를 꽂아 놓습니다. 살짝 꽂아 놓으면 물이 더 많이 안 내려가고 멈춰요. 왜냐면은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빨대 갖고 장난쳐 보셨잖아요. 빨대 이렇게 음료 넣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막고 딱 꺼내면은 빨대 안에 그 음료수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꽂아 놓으면 물이 내려오다가 멈춰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당연히 조금씩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에어로프레스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돼도 괜찮다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싫어서 이걸 뒤집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자마자 젓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근데 부을 때 잘 붓고요, 처음에 젓지 않고 이 상태로 1분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져요. 제가 초식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뭐 지금쯤 1분 됐는지 모르겠는데 1분 됐다 치고 된 것 같으니까 빼자마자 다시 물이 흐르죠. 한번 저어줍니다. 이거 젓는 거 자체가 에어로프레스에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저었으면요, 천천히 주사를 넣듯이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챔피언십이나 진짜 프로페셔널들은요, 이 내리는 시간까지 재요. 마치 에스프레소 내리는 시간을 재시는 것처럼 그라인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추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쭉 누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물이 다 빠져서 쉬 한 소리가 납니다. 들리시나요? 그럼 끝난 거예요. 다 내렸습니다. 이거는 청소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얘를 그냥 열면 이 안에 커피가 있겠죠. 여기다가 뽕뽕뽕 끝입니다. 그리고 물에 헹구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물에 헹궈도 되고요, 완전히 꺼내서 물에 헹구면 됩니다. 끝. 쉽죠? 아, 생각해보니까 물의 양이 아까 프렌치 프레스 때랑 달랐네요. 제가 물을 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저의 실수입니다. 네, 오늘은 레시피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 항상 놀라운 커피를 만듭니다. 네, 이 에어로프레스 지금 보셨지만 이거는 변수가 되게 많아요. 아까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드 레벨, 그리고 무료 온도, 그리고 추출하는 시간, 이거밖에 유저가 관리를 못했다면 얘는 누르는 힘, 그리고 커피의 양 당연히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라운드 레벨 당연히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의 온도는 이 에어로프레스에서 권장하는 물의 온도는 80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면 좋지만 그건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어쨌건 80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집어서 하거나 똑바로 하거나 이거는 사람마다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 에스프레소처럼 커피를 추출하는 시간, 그리고 커피 내리는 물의 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하게 빠질 수 있어요. 35,000원 밖에 안 되는 이 기구 하나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커피에 되게 관심은 있고, 그리고 막 공부도 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기구가 있더라도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에어로프레스였습니다. 네, 세 번째 기구예요. G프레소. G프레소는 필터가 따로 없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내리는지 차근차근.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매뉴얼에 보면 25g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25g이라고 하면 2스쿱 반이겠죠. 근데 저는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2스쿱만 넣을게요. 그리고 얘를 부드럽게 이렇게 쳐주다 보면 얘 잘 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템퍼인데, 템퍼가 뭐 이렇게 에스프레소 추출하듯이 템핑을 세게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높이를 다 맞춰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주고, 이게 템핑이 써보니까 그렇게 저한테는 얘가 막 엄청 중요한 과정은 아니더라고요. 에스프레소에서는 템핑이 거의 맛의 50%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았어요. 뚜껑을 덮습니다. 그대로 이 위에 얹어놔요. 얹어놓은 다음에 이 아이를, 그 다음에 얘가 모터예요. 모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장착을 합니다. 끝까지 또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뭐 나중에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쨌건 물을 붓습니다. 250ml를 부을 거예요. 여기는 눈금이 있어서 250ml 맞추기 굉장히 쉬워요. 250ml까지 붓고요. 뚜껑을 덮고, 제가 지난번 영상 올리고 나서 G프레소에 계신 그 팀장님께서 저한테 지적을 해주시면서 고칠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바로 물 구멍을 여는 게 아니라 한번 돌려서, 밑에 지금 커피 빈이 있는 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돌려서 안에 있는 커피 빈이 원심력으로 옆으로 쭉 밀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커피들이 퍼져 있죠. 먼저 퍼지게 하고요. 다시 한번 돌려서 안에 있는 커피 빈이 모서리로 쭉 붙을 수 있게 돌려놓은 다음에, 그러면 커피들이 양끝으로 모였겠죠. 그 상태에서 물을 내리는 구멍을 열어서 커피를 추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4분을 기다려야 돼요. 4분 뒤에 뵙겠습니다. 없으니까. 네, 4분이 다 지났죠. 아직도 돌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돌려서 엽니다.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아요. 끝이에요. 잠깐 내려놓고 커피가 나온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 크레마도 나오고 커피가 잘 나왔습니다. 약간 에어로프레스의 정도의 양이죠. 마셔보겠습니다. 정말 세 개가 맛이 다 달라요. 당연히 물의 양과 레이쇼가 달라니까 그럴 것도 있는데, 얘가 끝맛이 좀 더 강렬합니다. 재밌죠? 개인적으로 콜드브루로 내렸을 때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레벨을 바꾸면서 그 가는 정도를, 가는 굵기를 바꾸면서 커피의 맛을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얘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쏙 빠지거든요. 뚜껑을 연 다음에 넉박스에 끝입니다. 그 다음에 물로 헹구면 돼요. 간단하죠. 청소도 굉장히 쉬워요. 얘도 지금 이 안에 커피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밖에 물로 흘려서 닦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터에는 커피가 묻질 않아서 그냥 물로만 헹구면 끝입니다. 이 컨테이너에만 커피가 묻으니까 좀 더 깨끗이 닦아도 되는데, 그냥 물로만 헹궈도 괜찮아요. 커피에 뭐 특별히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커피 기름이 신경 쓰이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세제를 닦으셔도 되지만 매번 세제로 닦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G프레소, 에어로프레스, 프렌치프레스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세 개 다 너무나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얘가 가장 쉽고 커피 추출할 때, 얘네 두 개는 같은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얘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얘가 더 쉬워요. 왜냐면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4분이라는 시간이 얘네랑 비슷한 게, 얘도 1분이나 2분이나 기다려야 되고 누르는 시간도 있고 하는데, 얘는 커피만 채워놓고 물 채워놓으면 4분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추출 시간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똑같이 추출하면서 기다려야 되지만, 프렌치 프레스랑 똑같이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누르는 힘이 좀 더 들어가긴 하는데 재밌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출근해서 집에 갈 때까지 생각나는 애는 얘예요. 저한테는 얘는 친구들이 오면 항상 자랑하고 싶은 기계고, 세 개 다 너무나 장단점이 있고요. 세 개 다 너무너무 독특합니다. 가격대가 얘가 2만원대, 3만원대, 얘가 13만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에스프레소 안 드실 거잖아요. 드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 에스프레소 안 드실 거잖아요. 아메리카노 드실 거잖아요. 아니면 뭐 라떼 드실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진짜 정결하게 잘 내렸을 때, 정말 그 공을 들여서 잘 내렸을 때 아메리카노보다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에스프레소 자체가 완성된 건데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연한 커피를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는 커피 기구들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보다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기계를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에스프레소 기계 사지 마시고, 나는 에스프레소여야만 해 하시는 분들만 사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걸로 더 좋은 커피, 더 맛있는 커피 낼 수 있고요. 어떤 게 여러분들은 더 좋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어떻게 내리는 것이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 꼭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래서 저도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은품도 드릴 수 있는,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